맞다. 이번에 동원고가 시험이 좀 빠르더라. 4월 21일인가? 네. 자, 그래서 보통 1차 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단식 연산부터 해서 좀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가 2차 함수, 여기서 끊기고 좀 많이 나가는 학교는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그럼 소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는 일곱, 여덟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4주 그리고 4월도 셈이 원래 4주로 계산했는데 4주 아니고 동원고는 지금 3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한 주당 하나씩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범위가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고차 방정식이 들어가거나 여기까지 다 들어가면 총 8개의 소단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8주 기준으로 하면 한 주에 하나씩 끝나면 딱 마지막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동고는 지금 한 주 빠르니까 더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지? 아직 시험 범위는 뭐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학교에서. 대충 저쯤 여기 또는 여기에서 많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여기 걸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 단원이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가지고 한 단원에 묶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교재는 일단 3개로 할 거야. 3개로. 첫 번째가 이거. 학교 시험에 강한 유형편. 이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개년 기출. 그래서 이제 통영 지역 고등학교 싹 뭐 5개년 기출. 단원별로 해서 쉬운, 난이도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는데 1, 2, 3은 다 뺐어요. 교과서 기본 문제 해당되는 거라서 4 이상의 난이도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요거는 4월부터 할 건데 4월 매주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뭐 4주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주차하고 2주차 1주차에 이렇게 3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보통은 선다형 14문항하고 서술형 6문항.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준인데 충렬 여고는 여기 없다. 그죠? 충렬 여고는 한 문제가 더 많아요. 무조건 21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시간이 50분이거든. 50분.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서술형을 먼저 푸셔야 돼. 서술형이 배점도 크고 시간에 쫓겼을 때 여러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술형 먼저 풀고 선당을 가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학교 유형은 1번부터 해서 점점 난이도 올라가서 제일 끝에 13번, 14번 서술형도 마찬가지 난이도 올라가서 5번, 6번이 1등급을 가르는 문항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4월부터 여러분 일요일날 시험대회 특별보강 나올 텐데 1주차에 저거 3단원, 그 다음 2주차에 요거 3단원부터 하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시험 전범위. 이때쯤 되면 시험 범위가 확정이 돼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 전범위로 해서 이렇게 선다형이랑 서술형하고 쌤이 답지까지 줬다가 수거를 할 거야. 서술형을 내가 채점을 다 해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 서술형 풀이까지 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술형 풀이하는 기준을 갖고 내가 채점을 다 해줄 거야. 고치는 것도 좀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유형편하고 5개년 기출까지 해서 얼추 좀 끝나게 되면 막판에 시간이 좀 남을 수 있거든.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중단원 대단원 문제하고 아직 부교재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래서 부교재는 보통 충렬여고는 센으로 주로 담는 편이고 다른 학교는 일단 없는데, 이게 문제야. 통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막바지 됐을 때 프린트물을 막 줘요. 모의고사 기출로 된 거. 통요고도 줄 때도 있고, 동고는 프린트물은 잘 안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풀어야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교재 잡는 것도 무조건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학교에 프린트물을 준다라는 건 무조건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3번 이상 풀어서 완전히 마스터하고 교과서 문제도 무조건 맞추는 조건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2차 부등식이 조금 덜 끝난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2차 부등식은 어찌 보면은 2차 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우리는 3월 첫 주부터 1차 고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달려간다. 어쨌든 동호가 다른 학교보다 일주일 빠른 느낌이라 좀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책은 다 도착할 것 같아요. 얘도 책을 다 만들어 놨고, 이건 어차피 시험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시간이랑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이 돼. 근데 이제 그때 시간표를 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방식의 연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연산은 일단 말 그대로 연산이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이건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항등식 할 때 2차 방정식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 있다고 치자. 2x 더하기 3y k 더하기 x제곱 빼기 3k 더하기 1은 0.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는 0 만족하도록 하는 xy 구하라 물어보면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다른 문자들은 다 숫자 취급당한다는 얘기. 숫자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 즉 k의 개수가 3y도 있고 빼기 3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 y가 하나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 0 되려면 k의 개수 0 돼야 되고, 여기 k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여기가 상수항인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할 때도 여러 문자가 나올 때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K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머진 전부 상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1단원보다는 뒤쪽에 갈수록 저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덧셈, 뺄셈 하시면 되고요. 곱셈 하시면 되고, 나눗셈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죠. 다항식에 직접 나눗셈도 있고 조립제법도 있고, 이것도 뒤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기본적인 연산인데, 그중에 곱셈 공식에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다 외우고 있지? 그래서 1번 A 더하기, 이제 제곱은 아예 나오지도 않죠. 지금 2개짜리 제곱이야, 곱셈 공식의 변형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A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A 빼기 B의 세제곱은 이 공식에 B 자리에 마이너스 B 넣었다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이 돼요. 다양한 장르에서. 방정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하면 일단 X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고, A, B, B, C, CA가 X의 개수고 A, B, C가 상수항이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빼기 될 때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빼기가 되고, 여긴 그대로 플러스고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에 숫자가 오죠. 2 빼기 A, 2 빼기 B, 2 빼기 C를 전개하게 되면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의 제곱에 A, B, B, C, C의 2의 2의 그 다음에 A, B, C. 곱셈 공식 응용 문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오게 되고, 3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 관계 여기에서 역시 유도가 된다.
자, 3개짜리 제곱의 합. 그죠? 각각의 제곱에다가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된다는 거. 그럼 실전 문제에선 얘하고 얘도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보통 제곱의 합하고 세놈의 합을 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지. 근데 뭘 물어봐? 실전 문제에서 얘 물어보잖아. 이걸 구하라라고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제곱하면 각각의 제곱에다가 2배 얘 곱하기에 2배 얘 곱하기에 2배 얘 곱하기에 모두 A, B, C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공식 하나 적어둘까요?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래서 요 놈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곱셈 공식도 중요하고 인수분해 단원도 중요하고 저는 복소수에서 세제곱의 합이 1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또는 이제 x 세제곱 이퀄 1의 한հ근 오메가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놈 이 자체로도 중요한데 x의 더하기 1에 x제곱에 빼기 x의 더하기 1 하면 뭐가 된다고? x 세제곱에 더하기 1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자체로도 중요한데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죠. 그러니까 x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를 보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어차피 여긴 0이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빼기 x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많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는 순간 양변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어야 돼. 이 공식을 이용해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x 6제곱은 1. 그래서 이 x라는 값은 6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변한다. 오히려 이것도 뒤쪽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중 제일 긴 거 세제곱의 합이 나왔을 때 답이 나왔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하면 세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3abc 나오는 거. 자, 거기다가 중요한 건 얘죠. 플러스 마이너스 왜 같이 해놨을까? 써보면 얘를 하나씩 풀어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가 0이란 말은 곧 여기가 0이란 말인데 제곱의 합이 0이란 말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그럼 결국 무슨 말이다? A하고 B하고 C하고 같다는 말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많은 문제에 이놈의 값을 구하시오. 이놈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해놓고 뭘 줘? A 빼기 B가 2 더하기 루트 3 B 빼기 C가 2 빼기 루트 3 이딴 거 주고 앉았지. 얘를 구하라고 해놓고 왜 얘를 줬을까? 세 놈의 합 또는 그죠? 곱을 준 게 아니고 그럼 결국 뭐예요? 얘를 이 식으로 고쳐란 얘기지. 그래서 A 빼기 B는 2 더하기 루트 3 B 빼기 C는 2 빼기 루트 3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쵸? 이거 연립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A 빼기 C 이렇게 되고 C 빼기 A는 마이너스 4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되는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근데 중요한 게 빠졌네. 제곱을 아예 이 사람이 취급도 안 했네.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짚고 넘어가자. a 빼기 b의 완전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지?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빼기 4ab. 그래서 이제 표정이 왜 이래?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 파트에서 두 놈의 합, 두 놈의 곱은 구할 수 있는데 두 놈의 차를 구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음 이참수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때도 알파, 베타, 이참수랑 직선 능했을 때 두 근의 합이랑 곱은 나오지만 이 거리를 알려면 두 근의 차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타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직접 문제를 보면서 하도록 해볼게요. 자, 유형 1번은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는 요령이 그거지. 일단은 2의 2b를 다일로 넘겨서 정리를 한 다음에 x, 일단 2x인가? 3a 빼기 2a에서 a 마이너스 3b에 빼기 2면 마이너스 5b인가요? 하고 양변 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분의 1a 빼기 2분의 5b 하는 정말 기본적인 연산 더하기 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정의인데 뭐 별 어려운 건 아니죠. a 별 b 앞에 거 2배에서 뒤에 거 빼라. 앞에 거 2배에서 뒤에 거 빼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이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저렇고 b 더하기 c는 저렇고 c 더하기 a는 저렇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연립해가지고 A하고 B하고 C 다 구해? 변변끼리 더한다. 그러면 A 2개, B 2개, C 2개잖아. 그럼 여기가 2의 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여기 뭔가 계산이 되겠지? 더하기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양변 2분의 1 곱하는 거. 물론 A 따로 B 따로 C 따로도 다 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그치? 이걸 쭉 해보면 다음 얘가 날아가나요? 그래서 2x제곱 그럼 이렇게 더하면 11 빼기 3이니까 8 더하면 마이너스 6y제곱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4xy 빼기 3y제곱 근데 a 더하기 b의 값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C 따로 구할 수 있고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긴 한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며 나란히 쓴 다음에 변변끼리 더한다는 거지. 그리고 양변 나누기 하면 구할 수가 있다. 선생님 어디 아파? 엄청 아파 보여 이렇게. 자, 이거는 진짜로 연립해야 돼요. 얘는 진짜로. 여기 숫자로 생각하고 A 빼기 B가 얘 2A 더하기 B가 다른 놈 진짜로 연립을 해서 가감법
해서 이제 A하고 B하고 따로 구하고, 아니면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그러네,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일단 B가 소거돼서 A가 구해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얘를 빼면 A 더하기 2B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X, A 따로 B 따로 구하는 그런 유형이 된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배열된 각 세 다항식의 합이 6x제곱 더하기 12x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게 얘가 되도록, 세로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얘가 되도록 했을 때 fx의 값은, 그런데 보자. 근데 얘를 꼭 구해야 될까?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랑 이렇게 세 개 더한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얘를 A라고 했을 때 A하고 얘랑 더한 거랑 A하고 얘랑 더한 거 같으니까 결국 이 둘 더한 거랑 이 둘 더한 게 같다 이거 아니야. 이게 fx면.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다. 이렇게 연산에 대한 살짝 응용 문제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개에서 특정 항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 다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전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x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따로따로 전개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거. 2번은 다 전개하라는 뜻이고 3번도 특정항이고 4번도 특정항이고, 5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놈의 완전제곱식이니까 두 개를 나란히 쓴 다음에 여기 1하고 여기 x 세제곱하고 여기 x하고 여기 x 제곱하고 여기 x 제곱하고 x하고 하면 x 세제곱항만 나오니까, 그치? 그런데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네랑 얘네가 필요 있다 없다? 4제곱이랑 5제곱은 상수항이랑 곱해도 4차 이상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긴 제곱으로 할까? 그럼 하나 낮은 거. (11x의 10제곱) 이 녀석의 x 4제곱의 개수 a라고 하고, 이 녀석의 x 4제곱의 개수 b라고 하자. 이때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a 빼기 b를 물어봤어. 얼마야? 0, 그치? 그러니까 식은 다르기는 한데 x 4제곱의 개수 할 때 4차보다 큰 뒤에 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물론 이놈은 항이 10개짜리의 완전제곱식이고 항이 11개짜리의 완전제곱식이니까 다 전개하면 다르겠지.
근데 x 4제곱의 개수만 콕 찍어 물어보면 뒤에 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용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곱셈 공식에서 3개짜리 했는데 자, 7개짜리도 나오고 이거 10개짜리도 나오고 막 하죠. 100개짜리도 나오고 미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x 더하기 c 아까 했을 때 이게 세제곱이면서 또 빨리 쓰려니까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네. 4개까지만 써야겠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써. 그러면 일단은 최고차가 얘가 나오겠죠?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는 뭐가 돼요? 얘가 되시는 거고, 여기 2개씩 곱의 합이고 1개고 3개씩 곱의 합이고 마지막 상수항은 4개 곱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보이죠? 2개면 최고차가 얘인데 개수는 1이야. 그럼 그 다음 개수는 이 두 놈의 합. 3개짜리면 그 다음이 이놈의 합. 4개짜리면 얘가 요 4개 합. 7개 곱했으니까 최고차가 x 7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x 6제곱은 그 바로 다음 거니까 결국 1부터 7까지 합이 되시겠지. 그 다음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자. 자연수를 1부터 n까지 더하면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잖아. 이렇게 더하면 11, 이렇게 더해도 11, 이렇게 더해도 11, 11, 11. 그죠?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10, 2분의 10 해서 5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개수가 셈 홀수개면 어떡한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게, 봐봐. 1부터 9까지의 합을 S라고 하자. 그럼 똑같은 S를 내가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적었다고 쳐. 그럼 2개를 더해. 2개를 더하면 2배 S는 어쨌든 더해서 10이고 더해서 10이고 10이 몇 개 있어? 9개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누기 2만 하면 된다는 거죠. 2분의 10 곱하기 9.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합은 2분의 9 곱하기 9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1 더하기 9, 10이 9개 있다는 거지. 1 더하기 9. 그죠? 얘도 더하면 10, 얘도 더하면 10, 얘도 더하면 10, 얘도 더하면 10인데 요거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서 2S가 그치? 10이 9개. 나누기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은 플러스 1이다. 좀 알아두시면 실전할 때 저거 다 더하기 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통 x 더하기 1부터 x 더하기 10까지 곱도 우리 한번 봤었잖아. 그치? 앞으로도 만날 거고. 해서 최고차항에 바로 한 차수 낮은 건 소 상수항의 총 합이 되신다 라는 문제랑 숫자 계산이 살짝 들어가 있다. 자, 유형 3번 이것도 여러분 학교 시험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이제 중하로 셈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풀이는 거의 잘 안 하는 편인데 기본 공식에 충실해서 뭐 세제곱의 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앞에 없었죠. 그치? 예. 그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더하기를 하면 x 4제곱에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1이다. 이건 곱셈 공식에서보다 사실은 복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하지.
여기 2x제곱 만들고 빼기 x제곱에서 완전제곱씩 빼기 x제곱, 제곱차는 합차 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의 합에, 그치, 세제곱의 합 나오는 거 3개짜리 각각의 곱셈 공식도 물어보는 걸 잘 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요거 딱 보는 순간에 a 세제곱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빼기 1, a 세제곱 더하기 1 합차는 제곱차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세제곱을 각각 전개해서 곱해? 그쵸, 그쵸. 이걸 먼저 하셔야 되죠.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세제곱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도 살짝 이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는 여기다 갖다 붙이고 x 마이너스는 여기 갖다 붙여서 역시 세제곱에 합차가 나오고 제곱차. 알아들었나요?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a 더하기 b에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a 마이너스 b에 a제곱 ab 더하기 b제곱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다. 하고 다시 합차는 제곱차. 잘 하셨죠? 서영이 잘 되고 있니? 오늘 영 컨디션이 안 좋네. 이해는 되죠? 자, 이거 푸는데 제한시간 1초. 1초라니까 답을 툭 얘기해야지. 얼마지? 안 했나? 안 했나요? 까먹을 수 있지. 4 곱하기 3 빼기 10. 표정이 뭐, 왜 처음 본다는 표정이지? 이거는 좌변에서 우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빼기 ABC. 푸는 시간 1초면 되잖아. 곱하고 빼고. 되죠? 4 곱하기 3 빼기.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분명히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된다. 인수분해 단에서 한번 할 텐데 인수분해 할 때는 얘를 전개한 다음에 어떻게 한 문자 A, B, C 다 동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인수분해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과정.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없어. 어쨌든 또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 풀이 방법도 할 줄 알아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뭐예요? A 더하기 B는 그치 4 마이너스 C고 B 더하기 C는 4 마이너스 A고 4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이거를 계산해야 할 때도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잖아.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면 x 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이놈의 세제곱에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이놈의 제곱에 플러스죠. A, B에 B, C에 CA에 그대로 4하고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4 대입하고 여기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가 2 대입하고 또 된다는 거지. 4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 날라가. 12 빼기에서 10.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좀 할 줄 알아야, 요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뒤에 이제 고난도 문항의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공식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이걸 전개하는 것도 꼭 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하시오. 이건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 정도는. 설마 일일이 다 전개하고 있진 않겠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자가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부호가 바뀐 놈이 누구야? 지금 B 바뀌고 C 바뀌었죠. 걔네를 마이너스로 묶어. 이렇게 묶이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B에 더하기 C? 그러면 앞에 거를 이렇게 묶어. 그냥. 이제 보여요? 합차. 제곱차.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물론 무식하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동일한 문자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부호가 바뀐 놈들만 묶어준다. 그럼 앞에 놈들은 그치?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차, 제곱차로 가신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식하게 또 전개하면 더 큰일 나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 16개를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알죠? 그럼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1차 전개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상수항의 합이 이제 같도록 하는 건데 쉽게 찾는 방법은 이거야. 상수항 제일 작은 놈이랑 상수항 제일 큰 놈 보여요? 얘랑 짝지으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순서는 지멋대로 뒤죽박죽 할 텐데 분명히 4개짜리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1차 전개를 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1 더하기 3, 1, 뭐 그렇게 해서 찾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작은 놈 찍어. 제일 큰 놈 찍어. 그럼 두 놈의 합이 마이너스 1이지 나머지 두 놈은 마이너스 1 해서 2개씩 짝지어서 공통 부분 치환해서 전개하는 거란 말인 거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다. 공통 부분 치환. 그럼 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하고 하는 거지. 3a 더하기 5를
뭐 x 3a 빼기 5를 y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 통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럼 그냥 얘를 통째로 대문자 1로 할까? 세제곱까지 통째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a 여기도 b 그죠? 3a 더하기 5만 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쟤를 대입하면 될 거야. 그치? 해보세요. 자 일단 3a 더하기 5의 세제곱을 라지 a로 3a 빼기 5의 세제곱을 라지 b로 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빼기 b의 제곱 제곱 차니까 합차하셔도 되고 두 놈의 합은 2a고 두 놈의 차 2b니까 아니면 전개 쓸 때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2ab 빼기 마이너스 ab니까 4ab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4에 a 곱하기 b인데 아까 이거 했었잖아. 이걸 세제곱해서 곱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수 같으면 묶어내서 요거 먼저 하시고 합차제곱차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세제곱을 하자. a가 루트 3이면 a제곱은 3이 되는 거고 3, 9, 27 빼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2가 나왔죠. 4 곱하기 2의 세제곱 4, 8이 32 이런 식으로 되는 좀 복잡해 보이면 치환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고 숫자를 대입을 하죠. 유형 5번은 이제 평범한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그거죠. 합, 곱 줄 때 차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 제한 조건 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빼기 b의 제곱이 뭐 32가 나왔다고 치자. 이 제한 조건이 없으면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양의 값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 두 조건으로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 두 놈의 합과 곱을 줄 수 있을 때 차를 물어본다. 그럼 차의 완전제곱 워낙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 광범위하게 그럼 수능 칠 때까지 얘가 나와요. 두 점 사이 직선으로 이제 만났을 때 거리할 때 항상 차의 완전제곱 꼴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좀 외우고 계셔야겠다. 자, 뒤로 살짝 넘어가 봤더니 앞에 기본 공식에는 3차만 가르쳐 주더니만 4차가 나오네. 그럼 4차는 2차를 제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제곱의 합을 아신다면 제곱하시고 2배 x제곱 y제곱 하면 되고, 이놈의 제곱의 차를 주신다면 제곱에 더하기 x제곱 y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이랑 세제곱의 합, 이 두 조건 가지고 뭘 구해내셔야 돼? 네, 곱을 구해내셔야 되죠. 그러면 합하고 곱이니까 제곱의 합이 좀 편하겠네. 하고 그러면 xy가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치면,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얘도. 그래서 이제 4제곱은 제곱을 제곱하면 된다. 되지? 밑에는 세제곱이고, 7제곱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일단 제곱은 정리가 되셨죠? 5제곱부터 가자. 자, 5제곱은 4제곱이랑 달리 세제곱이랑 제곱을 곱해야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구하고 x 세제곱 더하기 y 제곱도 구해서, 그럼 얘를 전개하면 x 5제곱이랑 y 5제곱도 나오지만 x 세제곱 y 제곱 x 제곱 y 세제곱도 나오잖아. 그거 빼야지. 사실은 수학의 셈이 있었어요. 6제곱은 방법이 2가지지. 세제곱을 제곱하거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제곱에 빼기 2배 이렇게, 또는 제곱을 세제곱하거나. 그래서 얘보단 얘가 좀 낫겠지. 7제곱은 어떻게 할게요? 그럼 얘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4제곱하고 세제곱을 곱해야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얘랑 마찬가지로 x 7제곱 y 7제곱 나오지만 x 4제곱 y 세제곱 x 세제곱 y 4제곱도 나와. 그래서 이 공식이죠. 그래서 그냥 뭐 문제집에만 있을 거야 라고 했다가 학교 시험에 나와서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나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계산이 많기는 해. 지금 x 더하기 y랑 x, y만 가지고 4제곱의 합도 구해야 되고 세제곱도 합도 구해야 되는데, 근데 4제곱의 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곱의 합을 구해서 다시 이 직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이 기본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빼기 2배 xy. 이거 해서 여기 넣어서 다시 4제곱을 구해서, 그리고 써보니까 다 쓰겠네 이거 진짜로. 그래서 x 더하기 y 세제곱 빼기 3 xy x 더하기 y에서 얘도 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 공식을 써가지고 마지막 계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제곱의 합, 뭐 세제곱의 합 기본 공식에 있었고, 그래서 4제곱의 합도 제곱을 제곱하니까 구할 수 있고, 5제곱은 세제곱과 제곱을 곱하면 되고, 6제곱은 세제곱을 제곱하거나 제곱을 세제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어진 곱셈 공식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계산이 많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하나하나를 계산을 차근차근 해서,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막 빨리 쓰려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푸는 훈련이 평소에 되면 시험을 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초인적인 힘이 막 나와. 어쨌든 계속 팍 돼. 그러니까 손을 빨리 가면 안 되고 머리가 빨라야 되고 손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좀 정확하게 줄 맞춰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이번엔 제발 안 틀리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이게 없었는데 자, 이거를 주고 얘를 구하래요. 1단계 뭐 해야 되지? 서영 뭐 해야 돼? 그렇지, x로 나누는 거 먼저지. x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x 빼기 x분의 1, 얘를 구하는 게 먼저지. 그러면 이놈이 x 빼기 x분의 1 세제곱에 더하기 3, 원래 x 곱하기 x분의 1이 있었는데 곱하면 1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a 빼기 b의 세제곱에 더하기 3ab a 빼기 b. 앞에서 뭐 자세하게 하고 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 익혔으리라고 믿고 여기에서 역수꼴이 들어간 거죠. 1단계 얘, 2단계 곱셈 공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번인데 그럼 1단계는 알 거고, 그래서 x로 나누어서 일단은 x 더하기 x분의 1을 먼저 찾았고, 1단계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덤비면 안 되지.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얘하고 얘하고 마이너스 4를 묶어서 마이너스 4의 괄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숫자는 그냥 두면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놈 구하시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구하시고 마지막 숫자 계산을 해주세요. 이런 이제 실전 문항이 되겠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7번 눌렀더니 다 뻘건 냄새들이. 자, 요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세 조건을 가지고 얘를 구하시오. 얘를 통분해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일단은 세 놈의 곱이겠지.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는 b제곱 c제곱을 곱해야 되고, 가운데 거는 a제곱 c제곱, 세 번째 거는 a제곱 b제곱. 결국 이놈하고 이놈 알아야 되는데 얘 분수식으로 주면 무조건 통분하는 거죠. 얘는 a, b, c가 되고, 여기는 bc를, 여기는 ca를, ab를, 이걸 정돈해 쓰면 사실은 고 1. 계산이 맞네 얘도. 이 둘 가지고 먼저 얘를 찾아야 되죠. 그치? 일단 얘는 해볼까? 선생님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썼는데 원래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세 놈의 제곱의 합이 8이라 그랬고, 지금 합은 2라 그랬으니까 2의 제곱 4곱 빼기 2배, 여긴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1인 거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얘 마이너스 2,
이놈도 마이너스 2. 그럼 양변 제곱하면 분모는 해결이 됐고, 아까 이거 우리 했었죠.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나오려면 뭐를? ab, bc, ca를 완전 제곱을 하면 그럼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2배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까 공식 하나 적었다, 그죠? 그래서 요놈 마이너스 2로 찾았고, 요 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놈이고, 그리고 2배 a 곱하기 b 곱하기 c 마이너스 2였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2. 그럼 이 계산은 마이너스 8 넘어가. 4 더하기 8 너는 12 해서 분자는 12, 분모는 4. 역시 일단은 이제 3개짜리 제곱의 기본적인 공식에서 그 다음에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이 기본이죠. 통분. 통분을 해서 얘를 찾았더니 얘도 같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요놈 참 자주 물어보는데 사실은 기본 공식이라고 우겨도 되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완전 제곱이라는 기본 공식을 약간 응용했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놈도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얘를 찾는 게 필수고, a, b, c도 있어야 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곱셈 공식의 이제 실전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계산을 실수 없이 하셔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아까 했던 가장 긴 곱셈 공식이죠. 나중에 인수분해도 나올 텐데 여기는 1차만 있고 여기는 2차만 있는데 뭔가 전개해서 소거돼야 되니까 빼기가 들어온다는 거지, 빼기가.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의 곱이니까 여기는 3차가 나올 것인데 대부분이 다 소거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 a, b, c. 곱셈 공식일 때 외우면 좋은데 무서운 건 이거야. 얘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인수분해 파트에서 만날 거예요. 그럼 또 똑같아요. 여기를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A 기준으로 정리해서 여차여차 푼다. 그건 또 인수분해 때만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얘 줬고 그 다음에 저거 2개 가지고 얘를 찾으셔야 되고, 얘는 줬고요, 그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것도 가르쳐 줬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침착하게. 가장 긴 곱셈 공식이지만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제 못 외우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은 1번이랑 똑같죠?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여러분 잘 대답했던 그거지. A 빼기 B랑 B 빼기 C 주고 이딴 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의, 그죠? 전체 제곱 어쩌고 공식이 아닌 거지. 얘가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을 이용하는 거죠. 알아먹었지? 다음 8번은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숫자의 계산.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합차 제곱차가 연속으로 쫙 가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이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없던 거 곱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주르륵 합차 제곱. 그래서 앞에 2분의 1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자, 이것도 n자리 수일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해 세뇌값을 구하라. 이거는 사실은 300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을 이용하시오라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제곱해도 9만 1 정도 남산으로 된다 이거지. 네, 그죠? 가 되는 거고 얘는 200 빼기 200 더하기 그래서 200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만 빼기 4 9만 4만 13만 인 거니까 몇 자리 수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얘도 그냥 하기보다는 처음에 뭐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제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루트 2021을 뭐 a로 2020을 b로 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a 빼기 b의 세제곱을 해주시는 거죠. 요거는 각각 세제곱의 전개가 좀 필요하기도 하다. 요거는 이제 b로 치환돼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러니까 전체 숫자 계산이 좀 크니까 1의 자리 수를 물어봤으니까 1의 자리 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1의 자리 수에만.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이제 나눗셈으로 왔습니다. 직접 나눗셈이죠. 원래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6x 세제곱 빼기 더하기 7x 제곱 빼기 3x 채워주시고요. 여기 x 제곱에 더하기 1. 일단 6x 세제곱 날려야 되니까 x 제곱에 6x를 곱해야 6x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x라고 적고 6x 세제곱에 6x 여기가 0이라는 것도 사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빼고 7x 제곱에 빼서 9x가 되고 하나 떨어지고 그럼 7x 제곱이 되려면 여기다 7이라고 적고 7x 제곱에 더하기 7 빼시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7 해서 이제 요놈이 qx 요놈이 rx 되시죠?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서술형으로는.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다시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지? 기억났죠? 6x 세제곱 7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0을 1x 제곱 0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6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얘를 빼먹으면 큰일 나. 조립제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빼. 7. 707 아니야? 7 빼. 그래서 나머지 9x 빼기 7 목 6x 더하기 7.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아까 처음 했던 게 원래 정식으로 배웠던 풀인데 우리 조립제법 할 때 개수만 쏙 뽑아서 하는 거 했지 않아? 비슷한 원리야. 근데 없는 항들을 안 쓰면 큰일 난다. 없는 항 큰일 난다. 요거 하나 살짝 익혀두시고 그럼 요거 하나 연습하고 갑시다. 요거를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의할 게 좀 보이죠? 주의점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x란 문자를 다 쓰고 해도 되는데 차수만 내림차순으로 잘 맞춰주시고 없는 항의 개수를 0으로 처리해 주시면 숫자로 슥슥슥슥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잘 할 수 있겠죠. 다항식을 직접 나눗셈.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항등식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1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에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5이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누구로 나누었을 때 몫은 여기 곱하고 나머진 더한 이 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인 거죠. 이렇게 써놓고 5 넘기고 그럼 빼기 6 되겠지? 그 다음에 이 3차식을 2x 더하기 3으로 나누고 그러면 다항식 A가 나오시겠죠. 이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2번이 한 단계 좀 더 갔네요. 그죠?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빼기 4,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p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 x에 빼기 4고 나머지가 2다. 그럼 px가 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다항식을 갖다가 쭉 전개해서 다시 x 빼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 요건 이제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되겠죠. 잘 전개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 잘 나오시게 된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나누어서 나머지 0 처리하는 방법하고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단 말은 x 더하기 1로 조립제법 두 번 다 0 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두 방법으로 다 해보면 1x 세제곱 4x 제곱 ax 더하기 b를 1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1이라고 적고 그 다음 빼고 떨어지고 2라고 적고 해서 뺐을 때 0, 0 나와야 되니까 a-1은 4, a는 5, b는 2. 그죠? 직접 나눗셈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이제 요 숫자 쓰고 나눗셈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이게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데 일단 는 0 되는 2차식을 주고 뭐 이렇게 고차식의 값을 구하래.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4차식을 저 2차식으로 나눠요. 1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5x 마이너스 10을 1x 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3으로 나누어요. 위에서 아래 빼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적으시고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9 빼면 마이너스 14에 넣어 떨어져서 마이너스 10 이번엔 마이너스 14 적으시고 마이너스 14 너는 14 마이너스 42 위에서 아래 빼시고 뭐 이 정도 빼긴 다들 가능하죠. 그럼 지금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 4차식을 x제곱에 빼기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에 빼기 3x에 빼기 14고 나머지는 32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같다는 말이잖아. 이 값을 구하라. 근데 네가 얼마래? 0이래.
통째로 0으로 날아가죠. 뭐만 남아요? 32.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되면 이렇게 주는 거 대신에 x는 1 더하기 루트 3이다. 이거일 때 이 4차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대입하면 큰일 나지. 큰일 날 건 없겠다. 하루 종일 푼다 생각하면 제한된 시간만 없다면. 근데 그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지. 1 넘겨 양변 제곱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3이죠. 하고 넘어와서 x제곱에 빼기 2x에 마이너스 1은 0. 얘가 0인 걸 이용해서 이 4차식을 이놈으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이용하시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절대로 직접 대입은 아니고 는 0 되는 2차식을 찾아서 저 4차를 2차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얘가 0이니까 무조건 여긴 0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차로 나누었으니까 1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1차가 나와도 뭐 두려울 건 없지. 나머지가 만약에 뭐 3x에 더하기 32가 나왔다면 여기 출발이라면 그럼 나머지가 얘니까 이제 나머지 0이니까 여기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는 0 되는 2차식을 줄 때 나눗셈을 이용해서 차수를 확 낮춘 다음에 대입을 해서 뭔가 푼다. 이런 변형제들. 자, 유형 11번이 정말로 중요한데 시간이 1번, 2번까지 하고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죠? 한지 오래됐기도 하고 몇 번 안 했으니까. 자, 쉬운 것부터 하자. 다음 시간에 어려운 거 하자.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여기 곱하시고 나머지는 더하시고 그럼 fx를 2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를 2x 빼기 4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면 되지.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fx를 2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곱해진 이놈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얘가 되신다. 그래서 2분의 1 qx가 몫이고 나머지는 r이 되신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나오겠죠. 네. 5 나왔죠? 손이 근질근질한데. 자, 일단 이거 도전. 난이도가 쉽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썼을 것 같아. 자, 그러면 xfx 이 식을 3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럼 3괄호 x 빼기 6분의 1이다. 그죠? 그럼 결국 이놈 꼴이 나와야 되니까 3 곱하시고 다시 3분의 1. 자, 그럼 앞부분은 3에 x 빼기 6분의 1 해서 3 곱하기 x 빼기 6분의 1 뺐어요. 3분의 1x qx가 나와요. 내가 왜 중괄호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rx니까 xfx를 3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3분의 1x qx고 나머진 rx야. 안 되죠. 보기에도 없어요. 왜 안 되지?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가 r일 때 필수 조건 이 나머지는 얘보다 무조건 차수가 작아야 돼. 자, 1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도 차수가 낮아야 돼. 0차. 숫자가 나와야 돼.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자, 이거 일단 이해되시죠? 얘가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 곧 얘도 목도 아니야.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얘로 나누었을 때 누가 곱해지고 더해졌을 때 반드시 얘가 이놈보다 차수가 낮아야 얘가 나머지고 몫이 돼. 이 성립 안 하면 얘 목도 아니야. 나머지가 아니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rx라고 한 1차식을 3에 x-2분의 1 x-6분의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머시기 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1차식이란 말이야. 1차식. 얘가 3 곱하기 x-6분의 1 곱하기 머시기 더하기 뭘로 변형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뭐예요? r. 여기 x의 개수가 3이죠. r로 만드는 방법. 3분의 r을 곱해. 그럼 여기만 전개해보면 3 곱하기 3분의 r이니까 rx에 여기가 rx에 그죠? 그럼 6분의 r이라고 나오죠. 여기 부분을 전개를 하면 맞아요. 여긴 상수항이 0이야. 그럼 뒤에 더해진 이놈이 얘가 뭐가 돼줘야 돼? 6분의 r이 돼주셔야 퓨 같아진단 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여기 rx가 3 곱하기 x-6분의 1 곱하기 3분의 r 더하기 6분의 r까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놈이 3의 괄호 x 빼기 6분의 1 곱하기 3분의 r 더하기 6분의 r이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x-6분의 1, 3 곱하기 x-6분의 1 있으니까 이놈으로 묶어. 그럼 여기는 3분의 1 x의 qx가 요 놈이 묶어나가면 여기는 3분의 r이 드디어 숫자 나왔다. 그래서 fx를 얘로 나눈 몫은 이놈이고 나머지는 이놈이 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왔어. 앞에 1번, 2번은 그렇고 얘가 실전 문항으로 정말 자주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거. 꼭. 그래서 요거는 입력할 때 일부러 틀리게 입력을 해서 오답유사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오답유사는 하나만 던지잖아요.
유형 도전을 누르면 이거 같은 유형 2개, 3개를 던지죠. 마스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을 가르는 최고 난도는 아닌데 잘 틀려. 생각보단 쉽지는 않아. 근데 많이 연습하면 충분히 탁 잡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유형 11번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입력을 잘 하시고 3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